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상승을 좀 많이 했다가요. 중간에 하락으로 해서 마이너스까지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중간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 1950년대 이후로 중간 선거 이후 주가는 거의 다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지요. 그 당시에는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죠. 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고 금리 인상 시기가 거의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지금 주가 상승은 공화당이 우세하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했죠. 상원도 50대 50이 돼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피우는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하원에서 공화당이 장악할 확률이 높아지고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선반영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 가야 할 거를 미리 다 반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항상 보면 법인세 인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법인세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하는 데는 민주당 때보다는 공화당 때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기대하는 최소한 기업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해서 공화당이 우세가 점쳐지니까 미국 시장이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뉴스 중에서 UBS가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내년도 2분기하고 4분기 약 3개 분기 동안 침체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벤 버네이크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정도 침체 가능성을 제기를 했죠. 미국에 이제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침체가 왔을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나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침체가 오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사실 잡히지 않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거 뭔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9.1% 소비자 물가에서 9.1 찍고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8%라는 거죠.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10일날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10일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때 시장 예상치가 7.9, 8 정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유가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서 사실 8.8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중고차가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려올 거고, 근원 CPI는 거의 대등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유가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유가가 0.6% 정도 올랐으면 그 전에 8.2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달에 발표되는 거 말고 그 전에 8.2가 됐을 때 유가가 82불이었어요. 많이 내려온 다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지금 오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다른 지표인 중고차 가격이 내려온 부분이 시장에 반영한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 정도. 근데 저는 왠지 유가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특히 유가에 대해서 뭐 내년도에 200불 얘기한, 내년 초에 200불을 갈 거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200불 가면 인플레이션 못 잡죠. 절대 못 잡는 겁니다. 그럼 연준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200불에 갈 거라는 콜옵션의 베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가하고 금값이 변화가 시작된 걸 보면 지금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갖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결과가, 중간선거 결과는 오늘 오후 정도 나온다고 하죠. 뭐 결과를 좀 보실 필요 있는데요. 미국 시장 뭐 나스닥은 0.49%죠. 다운 1%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다우가요. 원달러입니다. 다우가요. 장중한 때 저점이는 보합이었네요. 보합이었고요. 1.6%까지 갔다가, 그쵸? 1.6까지 갔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합에서 1.6%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는 1%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었고요. 다우는 역시 기술적으로는 제가 여기 사실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목표치를 요거 치고 요거 치운, 그러니까 요 목표치를 재차 만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마침 중간선 끝나는 시점에 이 목표치 연장선까지 갔다 온 거 보면은 반전이 일어날 확률을 좀 한번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나스닥은 장중한 때 마이너스 0.87%까지 밀렸다가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1.7%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7%까지 갔다가 플러스 0.4%, 0.5% 정도에 끝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횡보 중에 있죠. 그래서 현재 국내장은 다우를 좀 많이 따라가는 그런 성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다우가 아까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국면에 있는데 계속 누군가 방어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도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에서 6만대 안착 시도를 하고 있어요. 6만원대 안착 시도를 하면서 시장에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이죠. 환율이 1,400원이 무너졌습니다. 1,300원대 진입을 했죠.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못 가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돈 썼잖아요. 그거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추세 60일선 깼죠. 일단 60선 깼어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1370원대에서 끝났어요. 74원이니까 75원. 그러니까 10원이 또 내려온 상황인데, 환율이 주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좀 봐야겠죠. 근데 좀 월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목표치를 채웠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요 연장선을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목표치 채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환율상으로는, 이 환율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물론 요 고점으로 봐가지고는 한번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지만 5일선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월선 지지력을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이 끝난 시점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미국이 지금 내년도 1분기까지 5.25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뭐 그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CPI가 7.98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것만큼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상황은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했을 때 유가를 100% 믿어야 될지. 사실 유가가 오를 때 주가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그렇죠? 유가가 오를 때 주가는 하락하고 유가가 하락할 때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유가가 오를 때 원달러, 유가가 아니라 원달러, 죄송합니다. 원달러가 오를 때 주가를 하락하고 원달러가 내릴 때 주가는 상승해야 되는데, 원달러 오를 때도 주가가 오르고, 그렇죠? 원달러가 내릴 때도 주가가 오르고, 그럼 뭐 우리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뭐 방어력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400 1000미까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코스피가 어저께 2400을 찍고 끝났어요. 어저께 2400을 찍고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저께 2400.39까지 찍었는데, 오늘 장초반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이 만기인 거 아시죠? 네, 내일이 만기입니다. 만기는 외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수급적으로 간다. 수급적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상방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뭐 그 모습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려가 주가를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근데 이 삼성전자가 정말 외국인인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은 맞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갭상승이 어저께 5개가 출현했다는 것, 이것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